21세기 현재에도 왕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일본,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죠. 대부분의 왕이 있는 국가들은 왕은 국가 원수로서 존재하고 정치는 대부분 의회가 전담하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대부분의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자유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 왕들의 군주권 행사를 헌법 아래에 두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국가가 있습니다. 왕이 나서서 민주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결사 반대하는 나라 말이죠. 오늘은 민주화를 국민이 아닌 국왕이 이끌어가고 있는 부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해보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많아도 이 부분만큼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권을 3번이나 몰아낸 전적이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과정만 보더라도 수많은 피와 땀이 흘려진 것을 알 수 있죠. 하물며 왕의 말이 곧 법인 절대 왕정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부탄이라는 나라의 민주화는 참 독특한 구조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탄의 4대 국왕, 지금의 신계 왕초부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부탄의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겔 왕초까지 2대에 걸쳐 국왕이 민주화를 주도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앞서 말했던 민주화의 사례와는 너무나도 다른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 부탄의 민주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 부탄에서 최초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었죠. 이때 일어난 민주화 시위는 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는데요. 이때는 네팔계 부탄인들에 대한 탄압과 부탄의 젊은이들의 민주화 욕구로 인해 터진 시위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네팔계 부탄인들이 인도로 망명하거나 추방당하게 되었죠. 이상하죠? 앞에서는 분명 국왕이 주도한 민주화라고 했는데 방금 말한 것만 들으면 여느 절대왕정 국가들과 똑같이 시민들을 탄압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탄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 네팔계 부탄인들은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고 있었죠. 네팔계 부탄인들이 같은 힌두교를 믿는 인도로부터 무력을 빌려 부탄에서 힌두교를 믿고 있는 네팔계 부탄인들의 입지를 넓히려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네팔계 부탄인들은 이런 일을 벌인 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인도의 시킴주는 원래 부탄과 똑같이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는 티베트계의 독립국이었지만 국가 내부의 네팔계 주민들이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통째로 인도에게 넘겨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부탄은 친인도파 국가 중 하나였거든요. 오히려 인도는 부탄에게 야, 너네 네팔계 애들이 우리한테 나라 넘길라 하더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고 팝콘을 맛있게 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한 국왕이 많은 네팔계 부탄인들을 강제로 추방시키고 민주화를 갈망한 정상적인 부탄인들 또한 한패라고 엮어 한동안 부탄에서는 민주화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주화를 경계하고 또 민주화로 인해 나라를 잃을 뻔했던 부탄의 4대 국왕, 지금의 신계 왕축. 어쩌다가 본인이 직접 주도하여 민주화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탄의 민주화가 진행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의 신계 왕축 왕 때부터 진행된 국민 행복 정책의 내용 중에 부탄의 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국민 행복 총지수를 최초로 고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했는데요. 3대 국왕 지금의 도르지 왕축 왕이 고안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 왕이 바로 지금의 신계 왕축 왕이었던 것이죠. 그 나라처럼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일부의 국민이 불을 가는 것보다 국민의 행복이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죠. 이에 따라 총 4가지의 행복 정책을 만들었는데 환경보호, 문화보존 및 진흥, 균형 있는 사회 및 경제발전, 좋은 통치입니다.
이 좋은 통치 항목에 부탄의 민주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죠.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하고. 물론 다수의 민중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투표를 통해 국가를 운영,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 다소 유연함이 부족한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오히려 명군, 성군이 다스리는 절대 왕정 체제가 훨씬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매번 성군이 나올 수는 없는 법. 지금의 신계 왕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탄 국민들은 부탄 왕정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국민들을 고통받게 할 암군 또한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왕이 나서서 직접 부탄의 민주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직접 나서서 진행한 민주화. 아무래도 왕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의회만 만드는 말 그대로 이름만 민주화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신계 왕축왕은 재위 기간의 마지막 10년은 왕실 권력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2001년 국왕의 행정권을 이양, 2004년에는 새로 작성하고 있던 헌법을 공개하고 국민 토론을 열었으며 2005년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권력을 이양하고 자신은 퇴임하겠다고 선언했죠. 왕이 어느 정도 개정에 관여한 헌법에는 이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탄을 다스리는 왕축 왕조의 국왕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를 설립하나 국왕은 그대로 유지하는 입헌 군주제로 전환한다. 왕의 혈통은 이어진다. 그러나 왕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왕은 65세가 되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부탄의 모든 국민에게 뜻을 물어 과반수면 즉위할 수 있다. 또한 왕이 폭정을 일삼을 때에는 의회가 왕의 폐위 투표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국민의 3분의 2가 왕의 폐위에 찬성하면 왕은 즉시 폐위된다. 그야말로 왕의 모든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죠. 이후 2006년 지금의 신계 왕축왕은 세계사에서 볼 수 없는 국가의 왕이 직접 주도한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아들 지금의 케사르 남겔 왕축에게 왕위를 넘기고 퇴위하게 됩니다. 요즘 물가 상승, 취업난, 경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2030 세대 사이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선거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다. 선거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같이요. 앞서 말했듯 다수의 국민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민주주의보다 차라리 능력이 뛰어난 성군 명군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표 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성군 명분을 우리가 직접 알아봐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 비로소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분명 받았지만 보지 않았던 선거 공보물, 후보의 공약, 앞으로는 한 번씩 보고 투표하여 올바른 정치인,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레이션을 맡은 바로 그리고 지식인이었습니다.